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 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진정으로 관심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자 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지나쳐온 사람 중 어떤 사람에게 눈길이 갔나요?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들을 봤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눈길이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꽃은 아름답다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관심을 보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꽃은 아름답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2021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되면서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를 정신없게 만든 건 선거뿐이 아니었죠. 저번 한 주 동안 전주 시민과 우리 전북대 학우 여러분들이 매우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징징 또는 삐빅삐빅거리는 소음들 때문이었죠. 이 소음들은 바로 재난 문자였는데요. 전북 지역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랐습니다. 전북 지역 확진자는 11월 22일 기준 총 223명, 그중 전주 확진자는 67명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의 위험 요소에 대해 조금은 소홀해진 전북대 학우 여러분들이 다시금 마음을 바로잡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마스크 꼭 잘 착용하시고 손소독제도 개인적으로 들고 다닐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뿐만 아니라 건물마다 배치된 체온 부스에서 체온 측정 꼭 해두셔야 합니다. 소란스러운 시기인 만큼 더욱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시국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금은 소홀했던 탓일까요? 코로나 사태의 확진자가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부터 일부 대면 수업을 허용했었는데요. 요즘은 3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다니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이런 코로나로 인해 피해받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 우리 대학 학우 여러분만 봐도 한 학년이 마무리되어가는 현재까지도 교수님, 동기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죠. 우리 신입생분들은 꿈꿔오던 여러 대학 캠퍼스로만 가는 정반대의 생활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대학 주변 상권도 힘들어졌을 거고요.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코로나 블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코로나 우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가까운 예로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에서는 지난 10월 천안 지역 청소년 93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17%의 청소년이 가벼운 수준의 우울 상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14%의 청소년은 중증도 이상의 우울 상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은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고 있는 거죠. 청소년들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강의를 하며 사람과 교류를 못하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수업도 대면으로 못 듣고 사람도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다른 한 사례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알바몬에서도 이런 코로나 블루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나이대는 딱 우리 대학 학우 여러분과 비슷한 2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20대 성인 남녀 4,4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 10명 중 7명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꼽는 증상은 답답함, 그 다음으로 무기력함을 호소했다고 하네요. 이와 더불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나 감정 기복, 불면증, 과민 반응 등을 말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식당 옆자리에 앉아 마스크를 내려도 옆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죠. 음식을 먹다가 살에 들어도 다들 안 좋은 시선으로 쳐다보곤 하죠. 친한 사람을 만날 때도 혹시나 이 사람이 감염자는 아닐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 많이들 답답하실 거예요. 이처럼 코로나 블루의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피로감, 불면, 혹은 과다수면, 식욕부진과 증가 등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는 흥미 부족, 우울, 죄책감, 정신운동 지체와 초조, 집중 곤란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네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질 않고 있다는 거죠. 이젠 거의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코로나 블루로 감정에 대한 감각을 잃기가 쉽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심리 전문가들은 감정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생활을 통제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생활 루틴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 수업도 집에서 듣고 재택근무를 하니까 시간이 여유로워지잖아요. 그만큼 생활에 대해 긴장이 풀리고 생활 규칙이 완전히 무너지곤 하죠. 이런 상황을 제일 경계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 극복 방법 첫 번째, 수면 기상시간 규칙적으로 하기입니다. 온라인 수업과 같이 다양한 이유로 많은 분이 자가격리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죠. 그동안 집은 사회에서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 긴장하고 피곤했던 몸을 쉬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주말엔 늦잠을 자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집이 휴식처이기도 하면서 독서실이고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한 공간에서 다양한 생활을 해야 하기에 규칙을 만들고 이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숙면과 기상을 규칙적으로 했다면 30분에서 1시간 동안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산책하거나 가볍게 뒷산에 오른다거나 간단한 산책이 좋습니다. 만약 그마저도 어렵다면 홈트레이닝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유튜브에 홈트와 관련된 매우 많은 운동이 있는데요. 운동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보는 겁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쉬운 홈트부터 도전해보는 거죠. 세 번째, SNS나 통화와 같이 연락을 통해 지인의 안부 묻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리, 심리적 거리는 가까이 해야겠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바로 옆에 있지 않아도 페이스톡이나 줌과 같이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는 화상통화 기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멀리 있더라도 안부를 물을 수 있게 되었죠. 현실적으로 회식하기 어려운 요즘, 동아리 회의를 화상통화로 하면서 온라인 회의도 하고 회식도 하는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네, 마지막으로 자신이 코로나 블루의 위험 요소에 처해 있는지 스스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간단하게 코로나 블루만 검색해도 코로나 블루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요. 자신이 코로나 블루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전북대 학우 여러분들도 자가검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코로나19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 점점 더 악화하는 상황이 되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평균 300명을 넘어서면서 종잡을 수 없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전북대 학우 여러분의 건강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금도 마스크 꼭 쓰고 계시겠죠? 오늘 방송에서 설명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최근에는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에 대해 우울 차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을 코로나 레드라고 합니다. 알바천국에서 성인 남녀 2,86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3명꼴로 코로나 레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증상으로는 사소한 일에도 잦아진 짜증이 가장 많은 답변이었고 그 뒤로 불면증, 습관적인 불만 토로,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화, 목과 가슴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 식욕 증가, 각종 혐오 감정 극대화 등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레드를 겪는 이유를 묻자 답변의 1순위는 줄어든 활동 범위로 에너지를 풀어낼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크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30대부터는 폐업, 실직 등 코로나 문제로 인해 손해 지속이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이런 코로나 레드를 경험한 가장 대표적인 순간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 구직 및 취업이 더욱 어려워졌을 때가 모든 연령대에서 1위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특히 취업준비생의 경우 79.8%가 취업난을 실감을 꼽아 압도적으로 1위에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이뿐만 아니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 일상적으로 즐기던 시설 방문에 제약을 받을 때, 코로나19 관련 재난 알림이 지나치게 자주 울릴 때, 매년 즐기던 축제나 야외 활동 등을 못하게 됐을 때, 코로나와 관련된 부정적 뉴스를 접할 때 코로나 레드 현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모두 우리 전북대 학우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 이후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현상이죠. 지난 금요일에 진행된 우리 대학 축제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대학의 꽃인 대동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학우 여러분의 아쉬움도 컸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날 전북 지역 코로나 위험 단계가 1.5단계로 올라가서 예정되어 있던 현장 관람도 못했으니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대학에도 제한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어려움과 답답한 마음을 견뎌내야 하루빨리 우리에게 정상적인 일상이 돌아올 거예요. 그것만 보고 열심히 학우 여러분들도 방역수칙 잘 지키며 견뎌야겠죠? 모두가 힘들 때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기원하며 방역수칙 열심히 지킵시다. 네, 오늘은 제 3년간의 방송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정말 좋았던 기억들도 많았고 힘들었던 기억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3년 동안
정말 좋은 기억만 가지고 마지막 방송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같이 고생해준 우리 모든 꽃은 아름답다들 스태프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 모든 방송과 함께 해줬던 많은 스태프분들 정말 다 감사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기억만 가져가면서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신예진, 기술의 김동안,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채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